저는 예술이란 파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얘네들보다 못하는 수준인가? 라는 생각에 굉장히 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연습이 바로 연습이었습니다. 그렇게 하암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우선 하암 치료의 고통은 성인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, 술을 많이 먹고 나서 이제 숙취가 다음날에 오잖아요. 그 숙취의 느낌이 취기 없이 느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하암 치료는 표적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머리도 빠지게 되고 극심한 구토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정말 두 번 다시는 겪기 싫은 그런 치료들을 한 루틴이 끝나면 휴식 시간을 또 주고 다시 또 그 루틴을 반복하고 그 치료를 6번 정도를 반복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점은 바로 제가 다시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. 수술 전날 어머니께 어린 마음에 엄마 나 운동 못하면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어?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대부분 운동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운동을 못한다라는 거는 그냥 뭔가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그냥 전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머니께서 마음에 좀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도 힘든 시기였지만 저희 가족이 전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요. 그렇게 치료를 받던 어느 날 병원에 가수들이 위문 공연을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. 어떤 가수였는지 어떤 노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.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환자분들의 모습, 그리고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가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꼭 나중에 낫게 되면 저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, 꼭 되어야겠다,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 제가 노래를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노래는 바로 서영은님의 혼자가 아닌나라는 노래였습니다. 우연히 아버지 차에 혼자 타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들려왔어요. 그 노래 가사가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, 이런 가사 내용인데, 그 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예술이란 파트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 또한 그때 당시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때도 제가 노래를 부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노래가 봉인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. 그렇게 병원 치료가 마치고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투병 생활로 대부분의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된 것 같았고,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.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시 몸 상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새로 시작하는 학년이다 보니까 학교도 좀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으로 반장 선거에 또 출마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운이 좋게 또 당선이 또 되게 됩니다.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공부도 놓은 지가 오래됐지만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, 이렇게 성적도 어느 정도 많이 향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첫 3월 모의고사를 끝나고 그럼 학교가 좀 일찍 마치잖아요. 친구들끼리 10명이서 노래방을 가게 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노래를 안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가서 듣고만 있자라는 생각으로 노래방을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친구들이 노래하는 걸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비빌 수 있겠는데? 막 비벼. 일로 갔다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. 내가 해도 뭐 크게 이질감이 없겠는데,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친구들이 저에게 노래를 시키게 되었고 크게 빼지 않고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들을 비해서 나쁘게 불렀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. 근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야 저거 진짜 노래 못하더라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. 아니 내가 얘들보다 못한다, 이게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못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얘네들보다 못하는 수준인가? 라는 생각에 굉장히 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하게 되었고, 그게 제 노래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아무도 없을 때,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놓으신 피아노 앞에 서서
뭐 칠 줄도 모르는데 그걸 한 음씩 쳐보면서 소리를 내봤습니다. 도부터 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딘지 알죠? 이제 2옥타브 도까지는 소리가 정확하게 났어요. 근데 그 위로 올라가니까 소리가 뒤집어지고 뭐 안 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? 바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또 한동안 노래를 봉인을 해놓게 됩니다.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른 뒤에 TV에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.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핫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각종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들을 일반인들이 나와서 뭐 뽐내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고음종결자라는 편이 한번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인 중에서 고음자라는 남성분들이 나와서 김현정님과 원키로 부르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그때 일반인분과 이형님이 시즈곤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. 그 고음곡으로 굉장히 핫한 노래이죠.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과 멋을 느끼게 됩니다. 이제 락의 뭔가 그런 그 뭔가 진한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? 고음이 주는 그 멋을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마침 그때 당시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진짜 정말 좋아했고 정말 롤모델로 삼았던 가수분이 디셈버의 DK님입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디셈버의 눈부신 눈물이라는 곡이 또 발매가 되게 됐는데 그 곡이 또 5단 고음으로 굉장히 또 유명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. 그 두 가지가 저에게 있어 연습 의지를 또 불타게 만들었던 동기가 또 되었던 것 같은데요. 그때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진짜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.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2옥타브 도까지밖에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습니다. 그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연습이 바로 연습이었습니다.